네, 질문자 이용수입니다. 네, 저번 하반기 때 HMS 처음 봤었는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적성에 관한 그 기업들의 고뇌가 깊어지더라고요. 그 인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스펙자들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어도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직업연구소에서 분석해본 결과 고학력일수록 인적성을 잘 본다라는 그 상관관계가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과연 현대모비스가 추구하는 CEO 그런 부분이 인적성이 어떤 것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점차 인적성에 관해서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에서는 인적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리고 당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적성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직무 적성 검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떤 연구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말하는 스펙, 여러분들이 뭐 스펙 뭐 그러시는데 과연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글로벌을 지향하는 회사이고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물론 육성을 통해서 성장을 하시겠지만은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입사만 한다고 영어가 그만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은 영어라는 부분도 계속 가져갈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셔야 되는 거고 취업 때문에 영어 공부가 아니고 평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에서 10년 뒤, 20년 뒤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또래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더 높은 기업의 정말 글로벌 탑5의 어떤 일원이 된다면, 탑5의 일원이 된다면은 그네들하고 경쟁을 하고 그네들하고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펙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제가 이제 한 건데 저도 그 말 자체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스펙이 가격을 매긴 게 아니고 토익 990이기 때문에 스펙이 좋다. 학점이 4.5이기 때문에 스펙이 좋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때까지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이 오픈하우스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현대모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알려드리자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정말 서류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알지 못하는 부분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었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적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들은 외부 컨설팅 업체와 같이 만드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현대모비스 와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더라. 통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직원들은 어떠한 역량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일 잘하는 집단에서의 어떤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현대모비스는 계속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작년에 떨어져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거기에 대한 반감도 갖고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준비하라는 부분은
솔직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제가 좀 무책임하지만은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의성에 대한 부분.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답을 하신다면은 그게 크로스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답의 일관성, 그래서 솔직하게 푸셔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좀 질문하신 부분이 조금은 어떤 명확한 답을 달라고 하시는 부분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은 항목별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고 난 뒤에 이후에도 저희가 효과성과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저 맨 뒤에. 예. 안녕하세요. 예, 질문자 고진입니다. 예, 강연 중간에 학사할 일과 석사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그 학사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학사의 일을 모비스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그 정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학사에게 바라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R&D에서 뭐 인력 구성 자체가 박사, 석사, 학사라고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학사의 비율도 뭐 거의 한 40% 이상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대모비스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은 연구원 같은 경우에 3년의 계획을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었었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와서 실전에 현업에서 당장 투입되어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내시기에는 저희가 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요. 석박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선행 기술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스펙시픽한 학문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술로서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을 리딩할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선행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 분야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입사원을 오셔가지고 그러한 현대모비스가 제공하는 그런 교육들을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가지고 본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더 높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신입사원 168명을 뽑았고 저희 팀에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들어온 게 여러분들한테는 만족이겠지만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거를 한 보고 지원 부족하더라도 하나하나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당장 취업 전선에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인생을 멀리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꿈꾸시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입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라이벌은 뭐 글로벌 탑 5의 다른 기업체에서 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큰 건 여러분 자신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끝장 정신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더 스터디하시고 그런 부분 한다면은 회사 생활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성장하시고 성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질문이 좀 있으신데요. 두 분 정도 일단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자 박미나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R&D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석사의 경우에는 졸업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잖아요. 그런 연구 과제나 그 연구 경험이
취업 당락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박사보다는 전문적 연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직무와 그렇게 깊게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면접관님들이 그 전공을 어떤 선호하는 전공이나 아니면은 지원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그 학사보다는 학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볼 것 같고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부 전공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부 전공들이 현대모비스 하고 있는 연구 활동하고의 어떤 일치도가 연관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모든 석사분들을 뽑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의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부분, 거기에서 얼마나 정도의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네. 네,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런 기회 주셔서 그리고 또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지원하려는 지원자 김진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현대모비스인가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분이 제가 아시는 지인의 지인이 이제 인적성을 봤는데 처음에 지원할 때는 공대라서 이공계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인적성을 보니 너는 문과가 어울린다 해가지고 바로 아예 지원 부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적성을 합격하고 그 경영 그쪽 상경 계열을 막 공부를 하셨다고 전혀 다른 분야인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대모비스에서도 인적성을 보거나 면접을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만약에 상경 계열을 지원했는데 공대 쪽에 어울린다 하면은 그렇게 지원 분야가 전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바뀔 수 있는지 여부와 정말 괜찮은 지원자인데 TO가 없어서 이 친구를 그 지원 분야에 A에 집어넣지 않고 다른 B 분야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원 분야와 배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직무적성 검사를 보면은 개인의 어떤 성향 그리고 직무 만족도 성격까지 이제 그 부분이 다 체크가 됩니다.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직무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희망한 직무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면접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면접을 통해서라도 굳이 본인이 현대모비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 다른 직무가 맞다면 추천도 드리는 거고 또 입사를 하셔가지고 배치 면담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또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도 또 본인이 전환 배치 하는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질문이 뭐였는지 마지막에 질문이 뭐였었죠? 예. TO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몇 명 뽑는다 그러는데 근데 괜찮은 지원자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지원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설명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은 회사 쪽에서 같이 다른 쪽으로도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면접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안녕하세요. 해외 영업부 지원을 희망하는 정기현 지원자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미국에서 7년 정도 유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그쪽에서 나온 지원자로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지원자들보다 아무래도 인적성을 보는 데서 언어적으로 조금 딸리는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대모비스에는 영어로 면접성을 보는 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외 영업부에
해외 사업부가 규모가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알게 됐는데 앞으로 해외 사업부의 진출 발전 방향이나 진출하는 국가 중에서 전략적으로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도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같이 직무 적성 검사를 개발을 했었고요. 현재는 한국어 버전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영어 버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질문하신 분이 그 오랜 해외 거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용어들이 생소한 부분이 느낄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무 적성 검사를 결과를 보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출신 아니면은 외국인들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고려해가지고 면접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해외사업 본부는 지금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부분이 현대차 이외에 현대기아차 이외에 다른 외국에 있는 타 5위에 대한 부분을 수주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계속 타 5위 쪽으로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한 경영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질문하신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신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요. 마지막 질문 끝난 뒤에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채용 팀장님이랑 채용 팀에서 대응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맨 뒤에 분. 예. 예, R&D 부분 지원자 송찬종입니다. 아까 학사 그 학생들은 그 직무에 대한 그 가능성을 위주로 또 경험을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소서 항목 2번에 보니까 그 지원 분야에 대한 직무 전문성을 보이는 사례를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무 전문성이라는 게 그 지원자의 그 경험이나 인성 같은 걸로 노력을 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진짜 그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묻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한 직무에 대한 전문성 부분을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굳이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 아니면 해당 R&D를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지원을 했으면은 그와 유사한 어떤 본인의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학점을 어떤 과목을 그건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 쓰실 때 아마 조금 더 진솔되게 아마 돌이켜 보셔가지고 정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지문들, 주제들 제 아니더라도 과연 이 주제를 왜 요구를 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가장 큰 거는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험과 그 직무에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그 부분을 자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구체적인까지 답을 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서류 접수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사한 부분들, 특색 없는 포부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도 좀 힘들어하고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정말 이 사람 면접 때 보고 싶다. 도대체 어떠한 이러한 경험을 했을까? 한번 자기만의 한 되돌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타 대기업에서도 요구하는 듯 모든 자기소개서 항목들 자체는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인재상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뽑겠다는 부분들이 남들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지원하시려고 오신 거고 또 팁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제가 다 뽑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선발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자 그건 아닙니다. 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적합한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 적합한 회사도 있을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물론 지금은 힘드시겠지만은 또 되돌이켜 보면은 정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을 조금 더 되돌아볼 때쯤 되면은 나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금 정말 물론 뭐 고3 때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대학 와서 조금 놀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한번 되돌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중에 모비스랑 같이 한다면은 모비스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또 같이 합류하시고 경험하시고 같이 가신다면은 그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진행자도 얘기했지만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만큼 충족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채용 설명회 신입 인재채용팀 팀장님과의 토크 시간은 마치겠고요. 공식적인 Q&A 시간은 마치겠습니다.